안녕하세요. 신미인 부동산 중개사예요. 오늘 제가 유튜브 촬영하는 이유는 부동산 소장인 제가 얘기하는 이제 제 의견이에요. 투자 잘하기 위한 방법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손님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접근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강의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번, 매물량, 거래량 많은 부동산을 가라. 2번, 부동산 소장들과 친해져라. 3번, 투자자가 많은 부동산을 찾아가라. 4번, 직접 임장을 가라. 그리고 5번, 거래를 트고 신뢰를 쌓아라. 6번, 부동산 선택이 중요하다. 마지막 7번, 자주 전화해서 동향을 파악해서 판단하라. 그러면 제가 1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매물 거래량 많은 부동산 찾아가라는 얘기는 네이버 부동산이나 저희 순천에서는 교차로닷컴을 이용을 해요. 거기에 이제 매물량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손님들 봤을 때 손님들은 막 전화를 해요. 네, 당연히 여러 부동산에서 좋은 매물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매물량이 이 부동산에서는 매물이 이렇게 많이 내놓고 있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내놓고 있다는 거는 뭘까요? 거래를 많이 하는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뭐가 좋을까요? 돌아가는 정보, 네, 올라갈지, 뭐 손님들이 끊길지 이런 걸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물, 거래량이 많은 부동산을 찾아가야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소장들과 친해져라. 어차피 물건을 받으려면 부동산에서 받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실장들이나 소장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렇게 친하게 지내려면 당연히 어떤 거래가 있었겠죠. 네, 거래를 트고 이제 좀 한두 개 하다 보면 친해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 좋은 물건도 얻을 수 있고. 네, 3번, 투자자가 많은 부동산을 가라. 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투자자가 많다는 거는 투자를 많이 했던 분들이 많은 거고 꾸준하게 이어져 가고 매물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손님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제 저희 부동산 같이. 그러면 장점이 뭐냐면 저희가 분양권 거래도 투자자들 많이 붙여서 거래를 했었어요. 그리고 갭 투자도 12년 전, 6년 전 이렇게 들어와서 리더들도 인연을 맺어서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도움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좋냐? 이제 예를 들면 저희 부동산하고 거래하면 분양권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랬어요. 비수기 때는 안 돌아요. 근데 손님이 좋은 가격에 샀어요. 근데 팔고 싶대. 근데 여러 부동산에 내놔도 안 팔려. 그럼 누가 팔아줄까요? 저희요. 왜냐면 저희는 손님이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바로 잡아가셔요. 네, 제가 얘기하면. 왜냐면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얘기한 거라서 그런 이제 믿음과 신뢰가 쌓인 뒤니까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또 제가 돈을 좀 계속 잘 벌어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또 관리도 해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믿고 이제 사는 거를 좀 잘 사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동산 안에서 그냥 움직여요. 저희 광고 칠 필요가 없고 좋은 매물은 분양권이 됐든 뭐 갭투자 뭐 구축 아파트가 됐든 저희는 계속 눈여겨보고 있다가 타 부동산에 싼 게 나오면 아니면 저희 부동산 손님이 갑자기 뭐 예를 들면 뭐 2천 주고 뭘 샀는데 그냥 팔아달래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손님들은 2천에 팔진 않아요. 그리고 저도 금매지만 그렇게 파는 게 싫고요. 예를 들면 시세가 6천이에요. 그럼 저는 5천 정도는 맞춰드리죠. 네, 그렇게 해서 손님들한테도 아예 오픈을 해서 이분이 원래 2천 주고 사셨는데 5천 주고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사장님이 저 믿고 이렇게 사시라. 이런 식으로 저는 진행하는 편이에요. 4번, 직접 임장을 가라. 투자를 하고 싶은 곳으로 임장을 가라는 뜻은 뭐냐면 뭐 당연한 얘기기도 하지만 임장을 안 다니시고 유튜버나 강사들 얘기만 듣고 그 지역에 분석 없이 이렇게 전화로 그냥 막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잘못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작년 6월 달부터 이렇게 진행했을 때 저희가 좀 거래량도 그렇고 사고팔고가 좀 잘 됐던 거는 매물들을 제가 좋은 거를 많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돈 벌자고 뭐 아무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래를 뭐 매도까지 될 수 있는 집들을 권했기 때문에 그런 회전율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좀 유명해졌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들어왔던 분들, 그 뭐 카페 회원들이 뭐 A, B, C, D 많아요. 근데 저랑 A, B, C, D 뭐 등등 분들이 한 카페에서 뭐 30채, 뭐 40채, 뭐 개인들 40, 50채 이렇게 거래를 했잖아요. 그게 소문을 듣고 들어왔던 것은 일을 우선 잘하고 매물 좋은 거를 잘 팔아줬기 때문에, 잘 팔아줘서 소문 듣고 이제 거래를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임장을 갔을 때 저는 그래요. 못 오시는 분들은 전화로 할 수는 있지만 믿고 좀 기다려주면 제가 좋은 물건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전화로 뭐 하면 뭐 안 준다, 뭐 대기를 해야 돼서 뭐 딴 부동산 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매물이 좋은 게 없으니까 제가 안 드린 거예요. 다른 분들 막 드린 게 아니고. 이제 저도 영업 방식이 새로운 분들 터서 그분들을 또 끌어들이는 게 제 영업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손님들이 그걸 못 기다리고 그냥 막무가내 샀던 물건들 잘못 사서 그냥 그대로 던져주세요. 저 이거 100만 원 남고 그냥 던져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또 많이 팔아드려서 저희 손님들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 물건들은 이제 저희가 관리를 또 들어가기 때문에 좀 갭이 있게 해서 제가 이제 물건을 이렇게 내놓을 생각이고요. 우선은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임장을 가서 부동산 소장들 현장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사분들이 얘기해 주는 거는 초반에 얘기를 많이 해줘요. 분석을 해주면서. 근데 이분들이 오실 때는 한 달 뒤쯤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때 한 달 뒤에 오셨을 때 분위기하고 얘기 들었을 때하고 한 달 만에 또 상황이 많이 틀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듣고 더 사야 될지 아니면 지금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해봐야 될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을 만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었고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여서 그런 얘기를 자세히 듣고 판단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5번, 거래를 트고 신뢰를 쌓아라. 임장을 갔을 때 얘기가 그대로 이어지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한테 오셨던 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명씩 예약을 잡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돌아갔던 얘기랑 뭐 한 두세 시간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랑 대화를 많이 했고 제가 경험담이라든지 어쨌든 그 얘기 속에 이분이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분도 믿고 이렇게 한 개 살 거 10개도 들어가고 추천도 해주고 이렇게 된 건데 대부분들 보면 임장을 갔을 때 선택 부분이 대화를 해보면 대부분 알거든요. 네, 경험이 있으면 같이 그 브리핑 속에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뭐 과거사부터 현재사까지를 어느 정도 들어야지 파악이 되는데 그냥 그 근처 예를 들면 A 아파트를 찍고 오셨어요. 그러면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시는 게 A 아파트 앞에 있는 부동산만 갈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어떤 물건이든 거래를 많이 하는 그런 부동산을 가셔야지 A, B, C, D까지도 추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순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A 아파트를 찍고 가시면 그 앞에 부동산들은 거의 거기만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정보도 거기에서만 한정돼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를 뭐 어필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얼굴 비추고 하면서 뭐 거짓말 이유도 없고 저희는 분양권부터 많이 했고 갭투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돈이 되는 곳들은 다 들어가는 편이라서 A, B, C, D, E, F 정보를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를 더 선호하고 나중에 매매했을 때 여기가 더 잘 팔리고 솔직히 오시는 매수자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런 게 제일 중요했던 부분인데 순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또 신대지구 같은 경우는 신대지 중호 S클래스 거기에 있는 부동산들은 거기 신축만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갭투자 물건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정보가 없고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못 팔아요, 비싸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걸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비싸요, 싸요, 너무 이렇게는 안 돼요 라고 말을 하지는 않아요. 저는 돼요. 근데 안 되는 금액이면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으니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이런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손님들을 제가 어차피 팔아주는 부동산이 순천에 있는 순천 매물을 사셨으면 순천 부동산에 의뢰를 맡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순천 부동산에서 시세를 이렇게 내놓으시게요, 이렇게 파시게요, 지금 분위기가 손님들이
지금 뭐 6월 전에 종부세 때문에 안 사고 있으니까 사모님 500만 남기고 그냥 이렇게 하시게요.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대부분 임장을 가서 부동산을 잘못 만나거나 초보자를 만나면 좋은 걸 살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좋은 매물을 샀어요. 시세가 1억 2천인데 1억 1천에 샀어요. 좋아요. 근데 그 1억 이제 1천짜리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는 거죠. 전세는 얼마에 뺄 거며, 인테리어 비용은 어떻게 금액이 들어가니?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전세를 빼서 이렇게 잔금을 하자까지가 되냐 이거죠. 사줄 수는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올 정도로, 딴 부동산에서 사놓고는 저한테 전세를 얼마에 빼줄 수 있냐, 인테리어 뭐 업자 있냐, 제가 다 소개는 해주지만 좀 솔직히 기분은 언짢죠. 왜 그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하고 그 부동산에 의논을 하면 되지? 아예 의논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기분이 나빴던 게, 부동산들이 팔고 나서 그 아파트가 뭐 언제 정확히 빠지니까 인테리어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뭐 그런 대화를 전혀 안 하고, 전세 안고 사신 분들 집 사진도 안 받고 사게 해요. 저는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매물들이 저한테 들어오잖아요. 세입자분 제가 하나하나 제가 사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 손님이 사셨는데 이제 또 나간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또 매매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하면서, 아, 그런 거 아니고요. 네, 법인 명의만 바꾸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 보여주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집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해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집을 사실 때 사진을 좀 받으세요. 저희 정말 일할 때 그런 매물 자꾸 많이 들어오니까 저희가 너무 귀찮아요. 왜냐면 제가 사드렸던 매물이 아닌데 그렇게까지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한테 샀던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편한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진 기본이고요. 세입자분하고 통화해서 누수 있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는 그걸 다 체크하기 때문에 나중에 팔 때도 두 번 일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다른 부동산 샀던 매물들이 들어오면 다 전화 돌려야 되고, 세입자분들이 언제 판매됐는지도 알려줘야 되고, 저희가 이렇게 매입했던 것도 아닌데 욕도 먹을 때도 있고. 근데 이제 매물 의뢰를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사업박스도 보내고 해요. 어떤 매수자가 집을 꼭 보고 싶대요, 직접. 그럴 때는 설득해서 저희가 미리 이제 그렇게 그래도 작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을 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제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일을 할 때 부동산들이 그렇게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아까 5번 거래를 트고 신뢰를 쌓는다 했잖아요. 그 말 중에 또 이거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유튜버들이나 강사들이 막무가내로 뭐 그 부동산을 가서 방법이 뭐 1억 2천짜리 나온 거 봤다, 1억 1천에 이렇게 후려쳐 주면 내가 계약을 하겠다는 이런 방식 안 먹혀요. 네. 저희 손님도 많은데 왜 굳이 1,000만 원 싸게 나온 집을 이렇게 처음 오시자마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드려야 될까요? 절대 갈 일 없어요. 저는 그래요. 거래를 틀라는 말이 뭐냐면, 뭔 물건을 사고 싶다 그러면 정보랑 현장에 돌아가는 상황을 들어보시고 판단을 살짝 하시고, 그 다음에 물건 소개하는, 바로 소개를 했다는 거는 물건이 좋으니까 중개사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정 가격 수준에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우선 거래를 한번 터보세요. 트고 나서 그 다음에 거래를 계속 하고 이제 전세를 빼고 뭔가를 또 판매를 했을 때, 어차피 한 번을 또 거래를 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좋은 물건이 나오면 그분들 스타일을 보고 제가 금매가 나오면 사장님 너무 좋은 거 나왔어요. 바로 고고. 근데 저는 좀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순천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도 분양권 거래할 때도 오셔서 분양권 저 투자하고 싶어요. 처음에 투자했다고 해서 안 드리는 게 아니고, 기다려 주실래요? 지금 매물이 없어요. 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이러니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기다렸던 분들은 좋은 매물 잡아 가셔요. 대신에 저랑 거래를 하고 싶고 매물을 갖고 싶으면 전화를 좀 자주 해주세요.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다른 얘기하면서 친해지고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말이 길어지니까. 6번 부동산 선택이 중요하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거래량이 많은, 통합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거래량이 많은 부동산들은 투자자가 많아요. 그러면 그 이유는 그만큼 거래를 잘 해주고 잘 판매도 해주고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는 뭐 일적인 거를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손님들이 믿고 따라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외지의 예를 들면 A 아파트 앞에 있는 부동산을 아까도 이제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거래를 많이 해보지 않는 부동산들은 정보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아파트에 좋은 매물을 하나 살 수는 있지만 관리 부분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분양장도 해봤고 뭐 구축 아파트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하고 있지만 부동산들이 솔직히 그냥 수수료만 받고 너무 관여를 좀 안 해요. 그럼 그런 욕들이 저한테 자꾸 들어오는데 속상해요. 이게 12년 동안 태도가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유튜브 동영상을 부동산들도 많이 보실 건지 제가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실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왜 중개사님만 왜 뒷처리하고 욕먹고 이렇게 해주고 우리 부동산 손님도 아닌데 왜 중개사님 다 하냐. 그래서 제가 우리 손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다들 가만히 있고 나 믿고 이렇게 하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처리는 해야 되니까 사고가 안 나게. 그래서 우리 실장님들은 계속 이제 왜 이런 부동산밖에 없어요? 라고 이렇게 몇 년씩 일하는 실장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선택이 참 중요한 것 같고 대화를 해서 부동산 스타일을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들은 정보예요. 신대지구 중구 S클래스 해제가 되려고 그러나? 벌써 구미 쪽 경상도 분들이 5분이 왔다가 2, 3주 전에 왔다가 3개를 계약을 하셨대요. 신대 8차 뭐 5억 500에 전세가 3억 5천에 이렇게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갭이 1억 5천? 뭐 전국에 돈이 많이 풀려 있으니까 그 갭도 작게 느껴지나 보다라고 했는데 근데 저는 지금 신대중 S클래스가 전세가 좀 약간 전세가가 떨어졌던 이유가 올 초반에 한신도유 지금 아파트가 입주를 했고요. 전세가가 분양가에 대비해서 너무 안 쳐줬어요. 32평이 매매가가 한 3억 2천 정도 하는데 전세가가 2억 1천, 1억 9천, 뭐 2억 5천을 넘지 않아서 제가 좀 화가 많이 났는데 저희는 그래서 한신 전세는 손을 떼버렸어요. 네. 뭐 몇 개 들어가서 전세 우리만 비싸게 해봤자 될 것도 아니고 손님들이 분위기가 뜸해서 전세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잔금 쳐야 되는데 이렇게 문의를 많이 했겠죠. 전세가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32평이 2억 5천, 7천 해도 신대 전세 25평 가격인데 충분히 가능한데 왜 2년 전에 분양한 아파트 가격 분양가로 전세를 뺐는지 모르겠어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신대중 S클래스가 25평이 뭐 2억 7천, 뭐 3억까지 뭐 3억 2천도 나갔다가 한신도유가 워낙 싸게 나오다 보니까 좀 휘청거렸어요. 그래서 전세가가 낮춰졌다가 지금은 이제 살짝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가을이면 엄청 좋을 건데 못 기다리시고 싸게 또 신대에 있는 분들도 좀 싸게 거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전세가를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낮게 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신대를 갖고 놀았을 때 제가 이제 매매가가 틀리겠지만 뭐 그런다고 해서 같은 신축인데 전세가를 저는 그때도 1탄에서 얘기했지만 저는 전세가를 2억 4천, 뭐 4,500, 뭐 이렇게 매매가 대비해서 뭐 무피, 뭐 1,000만 원 갭, 뭐 길게 넓어야지 2,000갭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갭이 커버리면 관리가 안 되는 게 활용도 안 돼요. 저는 갭을 적게 맞춰주는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세금 내더라도 또 다른 투자자가 나타나면 갭을 처음부터 적게 맞추면 갭이 좀 더 벌어지더라도 그걸 받아가는 분들이 계셔요. 처음에 이 갭이었다가 나중에 이 정도 갭이어도 물건이 좋으면 받아가는데 순천 분들도 전세 안고 매매가 이 아파트가 핫할 것 같고 분위기가 핫하게 돌아가면
2억 갭도 사요. 2억 5천 갭도 사고요. 신대를.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최소 갭으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세금 빼더라도 또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게끔 이제 선투자를 그분들이 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거는 맞는데 전세가가 이제 우선은 공투로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건 잘 몰라요. 하지만 제가 왔을 때는 갭을 이제 저 같으면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알려주신 이제 저도 이제 다른 요새 바쁘다 보니 신대에 최근에 그렇게 들어왔다는 거는 몰랐어요. 근데 저가 그 얘기는 했죠. 제가 신대에 있었으면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라고. 매매 잔금일을 4개월, 5개월 달라고 해서 어차피 지금 신대에 매물이 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 위주가 아니고 매수가 갑인 상태예요. 그럴 때는 내가 이 가격에 사겠다. 5개월 달라. 대신 전세 빠지면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좋았을 것 같고, 전세를 최대한으로 해놓고 시작을 하면 이제 많이 빠졌다고 하면 전월세 신고제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도 두 번째 더 들어올 수 있는 확률도 크고요. 요새는 실거래 전월세를 다 확인하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갭을 보고. 그래서 저는 한 물건을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두 번째 분들 들어오실 수가 있고 움직이라고 제가 좀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이랑 쓰거든요. 신대에 제가 없는 게 아쉽네요. 하지만 제가 신대 걸 안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제가 이제 물건이 있지만 이제 가격이 마음에 안 드셨겠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그분들 들어오셔가지고 갭은 크지만 네, 8차 사신 것 같더라고요. 잘 사신 것 같기는 해요. 네. 저도 8차, 9차, 10차는 추천이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 드릴게요. 지금 유튜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한 것처럼 유용한 정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짤막짤막하게 뭐 3탄, 4탄 계속 이어져 갈 거거든요. 중간중간에 신대의 소식이든 분위기 돌아가는 거 바로 유튜브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신대에 지금 뭐 구미 손님들 들어와서 뭐 3개 잡아간 거 이런 거라든지 제가 있는 소식, 정보, 분위기 이런 거 중간중간에 제가 바로바로 알려드리는 신민부동산 될게요. 그리고 제가 너무 재밌어요. 오늘 유용한 정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긴 동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3탄 때 또 봬요. 안녕.